안녕하세요. 네, 2.5절 독립성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이제 새로운 환경 OBS에서 녹화를 했는데 키보드 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소리를 좀 줄이려는 지금 필터를 하나 또 걸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고 그냥 맥북 에어의 마이크로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녹화를 했는데 파일이 엄청 커가지고 한 1시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2가가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10배 정도가 나와서 이게 뭔가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아서 그런지 근데 또 생각보다 너무 용량이 커서 사실 강의는 60프레임일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엄청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0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네, 조금 자리를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독립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챕터 2 2장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으로 치면은 88쪽이죠. 88쪽. 글씨 아주 크죠? 자, 이 장에서는 지금 이 챕터 2, 이 장에서는 일관되게 여러 개의 확률 변수의 관계를 다루었다. 조건부 확률에서는 x인 상태에서 어떤 y가 나올지 답하는 예측의 이야기로 했었고, 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x에서 y로 가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예측이다라고 한다면 2.4 베이즈 공식은 베이즈 공식 그냥 똑같이 합시다. 베이즈 정리긴 한데 어쨌든 여기라면은 반대로 이런 영향 그러니까 영향은 어떻게 주는 게 x가 y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거죠, 그죠? 영향 상태 그리고 x라는 걸 우리가 사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전 x의 사전 분포 그러니까 x만의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x만의 분포를 근거해서 y로부터 x를 마치는 요런 거죠. 요런 거를 했습니다. 마친 것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로부터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원인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방향 조건부 확률이면은 역방향 조건부 확률인 셈이죠. 베이즈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그동안의 얘기 우리가 확률 공간의 관점에서 좀 엄밀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도 x의 사전 분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확률 공간 자체에서는 x의 확률 공간과 x가 나타내는 x가 확률 변수니까 x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확률 공간과 y가 나타내는 확률 공간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관은 없어요. 서로 관련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표본 공간, 각자의 사건 공간, 각자의 확률 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각자 그냥 원래 각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뤘던 확률 공간이 각각의 독립적인 각각의 확률을 묘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혹은 특히 1장에서 배웠던 확률 공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2장에서는 그 부족함을 메꾸는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공간과 거기에 따르는 확률 변수, 거기에 따르는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죠? 존재하는데 서로 연관이 있다면 두 확률에서 연관이 있다면 그 연관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고 다룰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2장에서 했던 결합 확률 그다음에 조금 그 주변 확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베이스 공식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 논리를 좀 잘 따라가다 보면은 결합이라는 게 있었고 조건부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역조건부 뭐 표현이라면 사실 베이스가 있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 y였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게 이제 p x 바 대 원인 결과니까 y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x가 원인 쪽이고 y가 결과니까. 자, 근데 기억 조건부는 뒤집어야 되니까 x 바 y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맞죠? 맞죠? 그죠? 결과가 이거일 때 원인이 이거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걸 쭉 보시면서 조건부 확률까지는 괜찮은데 베이스가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죠? 베이스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전 확률인 PX랑 좀 관련을 지어야 돼요. 참고 이렇게 PX랑 항상 좀 관련을 지어요. 그 사전 확률이죠. 이게 상확률이죠. 그죠? 상확률. 그죠? 항상 그처럼 그래서 X는 항상 앞쪽에 있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에서조차도 베이스 정의에서도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자,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x랑 y랑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점차 이렇게 좀 매겨 갈까라는 거에 있어서 결합, 조건부, 베이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오시죠, 그죠? 어떤 식으로 감이 오시죠? 자, 만약에 상관이 없으면 어떠냐는 거죠. 예, 서로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마 그 2장 초입에 얘기할 때 이제 2.5절의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배반성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배반성이랑. 그래서 배반성이랑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배반성이 아니고요. 독립성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독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책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X와 Y가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인 거죠. 서로 독립이다.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X를 보고 Y를 맞추는 것은 난센스다. X가 원인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Y와 독립적인 X는 Y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Y를 예측하는데 그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가 좀 관련이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죠? 독립인 경우에 장점이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얽혀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독립성분 분석 (ICA라고 그러잖아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저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또 PCA가 있네요. Principle 주 성분 분석 있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노이즈와 흔들림에 대한 대책으로 하시니까 오차죠. 오차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실험을 여러 차례 시행하고 결과를 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 방식을 사용해도 이전 시행에 영향을 받으면 모처럼 횟수를 늘린 시행의 장점이 퇴색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번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앞서 했던 거랑 뒤에서 했던 거랑 서로 영향을 주고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 번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뭐 무슨 II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게 우리한테는 유익하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독립이라는 말이 꽤나 쓰이고 선형 독립, 선형 종속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영어로 얘기하는 인디펜던스 혹은 형용사는 인디펜던스는 흔하게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각자의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형 독립, 선형 뭐 1차 독립 이런 것도 또 지금 얘기하는 거와 또 다르고요. 그냥 용어만 그냥 어쩌다 보니 같은 거지.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만 같은 거지. 각각의 상황에서의 독립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수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또 선형돼서 쓰신 분이 쓰신 게 얘기하니까 선독립이랑 또 다른 얘기랑 하잖아요. 자랑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균등 분포와의 혼동. 균등 분포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책에서도 나왔죠. 균등 유니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y가 가인 경우, y가 나인 경우, y가 다인 경우. 물론 x는 지금 동그라미니까 뭐 x는 뭐라고 합시다. 하여튼 뭐 우리는 사실은 뭐 x는 0, 1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y는 예를 들면은 그 확률 변수의 공역값이 0,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치역이라고 할까요? 0, 1, 1이면은 0, 1, 2인데 x는 예를 들면은 뭐 0, 1이 된다고 합시다. 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y는 0, x는 0, 기본 x는 0 하고 y는 1, 기본 x는 0 하고 등등등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걸 균등분포, 그러니까 확률이 다 동등하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은 서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뿜빠이라는 표현 일본어를 약간 좀 서로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독립이니까 서로 대등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충분히 대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뭐 그러다 보니 약간 헷갈릴만 합니다. 헷갈릴만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헷갈려도 아무 뭐 사실 여러분 잘못이라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 동일 분포는 또 뭐냐? 동일 분포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뭐냐면은 x랑 y랑 분포가 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사실 좀 이건 것 같고 배반이 제일 헷갈리죠, 배반, 그죠? 배반이 제일 헷갈리죠. 그래서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 배반 사건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론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론에서 그러니까 다른 선형대수에서의 선형 독립 이런 거 아니고 확률론에서 얘기하는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예를 들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고 한다면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x가 뭐 일어나든 말든 y는 아무 관련이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제 상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 이 책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 우리 아까 그 마법의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수식을 좀 쓸까요? 이제 2.5.1을 얘기하는 거니까. 2.5.1 사상의 독립성 정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수식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P, 만약에 낌새 있음, 함정 있음. 이건 x, y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함정 있음, 낌새 있음은 1이죠. 그다음에 함정 있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하고 p 잘 보세요. 자, 이쪽 그 조건부 확률의 그 주 확률, 메인 확률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돼? 사건은 동일해요. 자, 근데 이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전제는 달라요. 근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0이나 1이나 확률이 똑같아서 해봅시다. x가 1이 되던 x가 0이 되던 두 조건 확률이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게 같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우리는 사실 조금 수식적으로 아니까 한번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분으로 하면은 이게 되게 크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크게 다 키워놨잖아요. 여러분들 폰에서 편하게 보게 하려고 했더니 좀 크긴 하네요. 그죠? 예. 컴마 x는 1 이게 분자죠. 그죠? 그다음에 분모가 이렇게 되죠. p x는 1 이거 가로쳐 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요거예요. 예, 이거랑 이제 저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예, 이거랑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네, 그걸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맞죠? 제가 왜 다시 수식을 써봤냐면요. 이게 같은 게 당연한 일이 아니네요. 갖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조건부 확률 정의에다 써보니까 이게 쉽게 같이 갖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그죠? 이게 뭐 저는 원래 예상했던 건 뭐냐면 분모가 같으려고 하는데 분모가 다르네요. 얘네가 분모잖아요. 그죠? 여기가 분모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결합 확률이 같은데 결합 확률도 달라요. 여기는 11이고 여기 10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만 합시다.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독립입니다.
이럴 때 독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종속이라고 안 합니다. 독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커를 뭐 이게 예제가 쭉 있습니다. 뭐 예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얘기는 됐고 얘기는 됐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 2.5.2 뭐였죠? 사상의 독립성 말로 바꾸기 그대로 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또 이제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를 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첫 번째는 둘이 독립이다라는 거고요. 둘이 독립이다라는 거고 X랑 Y랑 독립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쫙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뭐 되게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기 맞긴 맞았구나. 맞긴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있어서 제가 한번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렇게 된 거, 그죠? 저는 항상 가나다라인데 저는 그냥 1, 2, 3, 4로 할게요. 1로 할게요. 1은 예를 들면 y는 y는 1과 이거 뭐라고 돼야 돼? 한국어를 제가 좀 타이핑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예, 그냥 똑같이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고 뭐라고 영어로 할게요. 영어는 괜찮아요. 음, independent 이렇게 쓰는 거죠. independent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긴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으로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p x 이거 뭐죠? y는 1이죠. given x는 1 이랑 p 자 y는 1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x 아까는 우리가 x는 0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아니다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맞죠, 그죠? 자, 근데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압권인데 조건을 달든 달지 않든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란 얘기예요, 결국은. 조건을 안 달아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제가 아까 썼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율은 이거 좀 비율은 별로다. 비율은 안 쓸게요. 4번 라는 그냥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재밌는 형태죠. 이제 뭐냐면 결합 확률이 주변 확률의 곱이다. 그래서 p y는 1, x는 1이 p y는 1 곱하기 p x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독립할 걸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 기억에는 기억 맞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경우에를 그냥 놔둘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기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기억해야 되냐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제 기억에는 4번을 아마 기준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4번이 뭔가 최종판? 그렇거든요. 자, 근데 의미적으로는 2번이나 3번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독립이라는 거에 그 의미를 곱씹는 곱씹는 거 어쨌든 독립이라는 의견을 독립이라는 개념을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흡수한다는 관점에서는 2번이나 3번이 좋다. 특히 3번이 좋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가 독립이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그렇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게다가 제가 독립이라는 게 상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 뒤집혀도 됩니다. 뒤집혀도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다음 그냥 써놓을까요? 여기 지금 밑에 있으니까 이거 일은 이렇게 하니까 저 1, 2, 3, 4를 뭐 맞추지를 못하겠네. 그래도 한번 맞춰볼게요. 네, 폼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게 저거는 X를 먼저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x는 1 기분 y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안 나오네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px는 1 y는 1이 px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 쓸 필요 없죠, 그죠?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독립의 방향성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x가 어떤 값일 때 어떤 값일 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게 식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특정한 경우일 때, 그죠? 그 특정한 두 경우가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x의 독립변수의 죄송합니다. x의 확률 변수의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뭐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x도 마찬가지고 x도 뭐 y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y의 경우와 모든 x의 경우에 다 성립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좀 미리 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 감,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이거 외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죠? 이거 제가 스스로 하면서도 놀라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그 책 보면서 그래서 앞에는 사상. 이 사상이라는 게, 사상. 이게 사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원서에서 사상이라고 뭘 했을까? 약간 사건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그냥 제가 그냥 이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제가 사건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한 경우 혹은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특정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확률 변수의 모든 경우. 그죠? 지금도 이제 조건의 독립 어떤 조건 얻어야 조건 이게 뭐야? 특정한 경우 특정 조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x가 모일 때, y가 모일 때 특정한 조건인 때의 독립성을 얘기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더 확장해서 그냥 확률 변수 전체가 확률 변수 값의 모든 경우가 다 이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대박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정 값을 쓸 필요가 없고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PA 곱하기 P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XY를 쓸까요? XY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XY의 실제 값으로 조건이 뭐가 들어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습니다. 마침 이 실수의 곱셈 자체도 경험치 성립하니까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죠, 그죠? 이게 확률 변수 두 개가 독립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x의 모든 가능한 값, y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저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마치 이게 항등식 같은 거죠, 항등식, 그죠? 조금만 더 엄밀하게 쓰자. 이거 엄밀하게 쓰지 맙시다. 아무튼 걔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그래도 한번 쓸까 말까 살짝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좀 근데 내용을 좀 보고 얼마나 더 있나 보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제를 좀 보기를 바라고요. 됐고, 네.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엄밀하게 써보자면, 이제 여기 스몰 x 쓰면 혼나겠죠? 그다음에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의 값이니까 그죠? 그 값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코도메인을 하듯지만 이제 레인지로 하면은 레인지 x. 이제 되게 엄밀하게 쓰는 겁니다. 지금 엄청 엄밀하게 쓰는 거예요. p in len search len y.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됐죠? 대해서 p
x는 a, p, y는 b 맞죠? 는 p x는 a 곱하기 p y는 b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제가 굉장히 엄밀하게 썼습니다. y가 확률 변수지만 함수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치역의 값들을 다 뽑았을 때 무슨 양화선인데 전체 양화선가? 아무튼 모든 그죠? 올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뭐죠? 아스키메스를 엄청 빨리 치죠, 그죠? 네, 제가 몇 년간 아스키메스로 강의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치게 됐어요. 음.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4. 세 개 이상의 독립성 요주의라고. 근데 왜냐면은 두 개는 되게 이게 상호적인 영어로 뮤추얼한 느낌이라서 생각하는 게 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세 개면 사실은 저도 지금 뭐 되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면은 이 지금 앞서의 정의가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세 개로 확장한다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책을 좀, 세 개 이상의 사상의 독립성, 세 개 이상 확률성, 앞에,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만약에 세 개인 경우에, 확률 변수가 세 개인 경우에 특정 케이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짝이 독립이라고 해서 전체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 개의 독립성은 어떻게 정의하냐? 자, 세 개의 변수를 두면은 세 개 이상의 확률 변수를 두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세 개인 경우에는 조건에다가 결합 확률을 넣네요. 결합을 하네요. 음, 어,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어느 식에서도 일반적으로는 1.2를 독립성의 정의로 사용한다. 요걸 제가 식을 한번 써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x, y, z를 안 쓰려고 무진해를 써가지고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x, y, z를 하겠습니다. 세 개죠? px, py, pz. 이거 되게 직관적이네요. 이게 이제 세 개에서의 독립을 아까 동치인 얘기고요. 제가 동치라고 말하는 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x, y는 이거는 왜냐면 이건 서로 두 개끼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를 들면 x, y, y, z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y, z 세 개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y, z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세 개니까 z랑 x랑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z랑 x. 그러니까 약간 그 순환하는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x, y, z가 꼬리 물듯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데 그래서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 위에 거만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식만. 이 네 개가 다 성립해야지 세 확률 변수가 특정한 경우에 독립이다. 사실 제가 특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꼴하고 다 열심히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귀찮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게 다 성립해야 된답니다. 이거 결국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끼리도 독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세 개가 다 이렇게 엮였을 때 그때도 각각 이렇게 뭔가 그 독립의 어떤 연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 식의 더 원천적인 식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그냥 한번 병렬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번 씁시다. 네. 자,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PDF였다. 사이트 가서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세 개가 결합하는 거죠. 세 개가 되는 게 뭐냐면 X, Y, Z. 여기 무슨 조건부 확률에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게 결합 확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Y 재밌죠? Z 이렇게 Z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쇄 법칙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멋지네요. 여기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그냥 이변수. 이변수란데 이변수 맞죠? 이렇게 여기도 평범합니다. 여기도 평범하고요. 어, 그래서 평범하고 요거를 조금 더 좀 줄여 썼었다고 해야 될까? 조건 확률이 없이 표현한 게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 여기 다시게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만족해야 됩니다. 네 개가 같이 여기도 네 개가 같이 이래야지 x, y, z가 서로 x, y, z가 독립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 변 이거는 이제 특정한 경우에 독립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확률 변수가 통으로 다 독립이라고 하려면은 그게 다 돼야 되겠죠. 모든 경우에 그죠? 네, 다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네 개도 마찬가지랍니다. 네 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네 개도 만약에 확률 변수가 네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세 개를 뽑았을 때 독립해야 되겠죠? 맞죠? 맞죠? 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x, y, x가 x 독립일 때 확률 변수 값이 독립이다. 네.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약간 이건 그 뭐라고 그러죠? 약간 그 수학적인 귀납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먼저 한 개는 독립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까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확률 변수 한 개의 확률 변수 한 개의 독립은 별로 얘기할 게 뼈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됐고 너무 트리비얼하고 그죠? 그다음에 두 개의 독립을 정의를 했죠, 그죠? 앞에서 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개의 독립을 뭐라고 하냐면 세 개 중에 두 개가 독립. 그다음에 플러스 세 개 같이 독립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식이 총 4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4개의 독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독립. 이건 뭐 4 컴비네이션 3이죠. 4가지겠죠? 그다음에 4개가 같이 4개가 같이 독립. 똑같네요. 그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기납법 적이 많네. 그죠? 그렇진 않네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쳤습니다. 자, 사실 제가 아직 다 안 올렸어요. 두 개, 앞에 것도 안 올려가지고, 근데 올리려고 하고요. 올릴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마쳤고요. 3장의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3장 예고. 여기까지 아마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책을 이제 이왕 사셨으면, 이왕 어떻게 했든 구하셨으면,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 당연히 좋죠. 그죠? 네, 당연히 좋죠.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수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프로그래머에게 맞게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따라가서 계산해 보시고 여기는 또 확률 면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고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잘 와닿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에 하나짜리, 그다음에 그거를 두 개, 세 개를 했을 때 그 애들의 그 연관관계, 상관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상관관계를 조건부 확률,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 역조건부 확률, 그 베이스정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 확률 변수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끼리 상관관계가 없어요. 서로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쪽이 뭐가 일어나든 간에 나는 내가 나만의 확률을 갖는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합 확률을 걸기도 필요해 두 개 썼냐.
죄송합니다. 결합 확률을 구할 때 결합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어렵지 않고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라는 그걸로 얘기가 이제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산가스 확률표라고 해서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가 뭐였냐면은 기억나세요? 확률 분포가 뭐였는지? 확률 분포는 항상 좀 이건 뭐 암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확률 분포는 확률 공간과 확률 변수가 주어져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산값이라면 도대체 거기서 어디를 얘기하냐는 거죠. 그죠? 이산값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산값은 확률 변수의 그 치역값, 치역이라고 합시다 이제. 치역이 이산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산적인 경우를. 근데 그 이산이라는 정의는 또 수학에서 상당히 골아픈 정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언제 강의에서도 위상수학에서 얘기하는 이산이라고 하는 디스크릿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언뜻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말하면서도 스스로 검색했을 때 엄밀한 정의가 잘 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오를 정도로 되게 깔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래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자연수나 정수 정도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산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뭐 개수가 유한이건 무한이건 상관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정수나 자연수급의 약간 유한한 케이스 이런 게 보통 이산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그 이제 그게 확률 변수의 이제 치역 값인 거죠. 치역의 구성인 거죠. 구성 구조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실수, 그죠? 실수의 케이스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또 다르게 좀 별도로 좀 다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속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산, 확률 변수의 값이, 확률 변수의 치역이 이산 구조인 그런 거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는 여기 이제 3장의 섹션을 보면은 이항 분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분포마다 좀 이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속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은 그 정규 분포를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가우스를 좀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 따라 그런 거죠. 자, 그렇고 이제 그 이항 분포를 한 다음에 확률의 통계량이라고 뭐 들은 거 있잖아요. 대표량, 대표 통계. 그래서 이제 기대가, 뭐 표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다 알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 이제 다른 옛날엔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대수란 말이 우리 그 엘지브라 대수랑 헷갈려가지고 이제 한국에서의 이 책에서 아마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나올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 큰 수의 법칙이. 그래서 대수라고 안 하고 대수가 원래 큰 대자 썼었지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같은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하게 됩니다. 좋죠?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이 연속이고 사실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얼추 다 한 셈이에요. 벌써 뭐 끝났나? 그런데 끝난 건 아니죠 당연히 그죠? 끝난 이 책이 지금 이제 한 4분의 1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했죠. 뒤에 내용은 사실은 좀 더 뭐랄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만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1장, 2장은 이 책의 초입이죠.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니까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예제도 많고 물론 뒤에 설명을 성의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독자들을 이제 이끌어오는 하드캐리한 느낌으로 좀 하다 보니까 텍스트도 많고 그림도 많고 예제도 많고 그렇거든요.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또 자리를 온보딩을 하니까 배를 탈 수 있으니까 확률 통계라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배를 타고 나서 이제 4장까지 연속 확률 분포까지 하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건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더 엄밀하고 그리고 또 경우를 더 많이 실제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두뇌에 개념을 탑재하는 과정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고 진짜 이제 통계하면 많이 나오는 코베리언스 영어로 공분산
그래서 이제 공부4까지 하면은 기초는 끝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5자까지만 하고 그만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도 추정 검정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확통 아마 선택 과목일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이 수능에 안 들어가서 물론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선택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확통 선택 권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나서도 굉장히 유익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추정 검정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충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그 다음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보지 못했던 이제 것들인데 뭐 의사난수? 그러니까 뭐 의사난수라는 건 의사가 이제 진짜 난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난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개발자로서는 사실 프로그래머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죠. AI 특히 그죠. 그 다음에 확률 가정, 랜덤 프로세스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정보 이론, 정보 이론, 정보 이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정보 이론이 뭐야 할 텐데요. 정보 이론은 인류 이 뭐랄까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입니다. 뭐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혁신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AI 중에 이름이 클로드라는 이름이 있죠. 클로드. 얘는 여담도 들으세요. 네, 클로드. 이 클로드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클로드. 클로드 셰넌이라고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도대체 뭐랬냐?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석사 졸업 논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시어리를 주창한 논문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냐? 이 덕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고 뭐 컴퓨터 쓰고 이러는 겁니다. 통신. 네, 통신뿐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상 이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보 이론이잖아요. 세상의 정보를 다 이론적으로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한때 이 클로드 셰넌이 이제 이 정보 이론을 만들고 전 세계가 지금 AI 광풍처럼 정보 이론 광풍이 불었어요. 그 모든 걸 다 모든 세상을 다 정보로 이론할 수 있다, 추상할 수 있다. 음,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지금 세상은 그죠? 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이론 되게 흥미로운 분야예요. 근데 문제는 뭐 이 책의 맨 끝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유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미 벌써 산으로 가고 있죠. 근데 뭐 이 책에서는 뭐 자세히 다루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확률 통계에 온 거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